15세기 프랑스 서부의 낭트 지방에는 우는 아이도 그치게 할 정도로 지역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이가 있었으니 Bluebeard, keep crying. 그는 바로 질들의 남작이었다. (15세기) 초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샤를 7세보다도 더 넓은 영지를 상속받은 질들의 남작. Everybody, line up. This is from the Baron. Hey, I heard the next village is full of bodies starved to death. No other aristocrats care about us like Baron de Reis does. Yeah, no one. Yeah. 사람들은 공경에 처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남작의 성품을 존경했다. 그러던 1429년 질들의 남작은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던 이른바 백년 전쟁에 참가했는데 당시 프랑스의 승전보를 올리던 한 인물의 부관이 된다. 그는 바로 프랑스의 구국 영웅 잔다르크였다. 그런데 나날이 잔다르크를 칭송하는 이들이 많아지자 자신의 명성과 권위의 위기의식을 느낀 프랑스 왕 샤를 7세는 그녀를 마녀 재판에 세웠고 결국 1431년 잔다르크는 화형에 처해지고 말았다. 잔다르크가 사망한 뒤 그녀의 부관이었던 질들의 남작은 전장을 떠나 자신의 성으로 돌아갔는데 Monsieur le Baron Rey! Get off me! 자신의 영지의 모습을 드러낸 질들의 남작은 실성한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그 후로 그는 자신의 성에만 틀어박힌 채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It will be the first battle. It might be our last. So you must be prepared for it. Do you get it? Yeah, of course. We'll prevail. 사실 질드레는 잔다르크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연모하던 잔다르크가 마녀로 몰려 화형에 처해지자 잔다르크가 죽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질드레는 점점 미쳐갔던 것이다. 이후 그가 실성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The kids are missing again? Why it's only boys? Maybe it's something to do with the Baron. What are you talking about? Stop talking nonsense. 마을에서 소년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일에 질들의 남작이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결국 낭트 지역의 주교 장 2세는 질들의 남작의 성을 조사하라는 명을 내렸고 곧이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성안 곳곳에서 누군가를 학살한 흔적과 함께 백골로 변한 소년들의 시체 49구가 발견되었던 것이다. 결국 질들의 남작은 그 자리에서 병사들에게 체포되었고 주교인 장 2세에게 순순히 자신의 죄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You're not Joan!
잔다르크가 죽은 뒤 질드레는 그녀의 환영에 시달렸고 신의 존재에 대해 반기를 들어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다는 흑마술과 연금술에 빠져들었다. 그 후 성 안에 틀어박힌 채 악마를 숭배하며 잔다르크를 되살리기 위해 소년들을 제물로 삼아왔다는 것이다. Burn the devil down! I'm sorry. I'm really sorry. 결국 1440년 10월 25일 질들의 남작은 소아 살해, 흑마술, 신성모독 등의 죄목으로 화형에 처해졌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당시 질드레는 약 8년 동안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이때 그가 살해한 아이들의 수는 600여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후 질들의 남작을 모티브로 한 수많은 이야기가 탄생하기 시작했다. 그림 형제 헨젤과 그레텔 원작에서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영주로 등장했으며 전옥동화로 알려진 푸른 수염에서 수많은 부인을 살해하는 주인공 푸른 수염 역시 질드레를 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중세시대의 대표적 연쇄살인마가 된 질드레 남작. 그런데 최근 살인마 질드레에 대한 놀라운 의혹이 제기되었다. 영국의 소설가 브라이언 스테이블 포드가 자신의 책을 통해 질드레가 정치적인 희생양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브라이언에 의하면 백년 전쟁 당시 프랑스 내에서 가장 넓은 영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질드레는 수많은 귀족들에게 질시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한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 신분의 질드레를 설령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전쟁 영웅으로 주목받고 있어 대놓고 음해하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잔다르크의 사후 자신의 영지로 돌아간 질드레가 성 안에서 직거 생활을 하며 사람들에게 점점 잊히게 되자 이것을 왕과 귀족들은 그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잔다르크의 결백을 믿었던 질드레가 신의 존재에 대해 반기를 들며 반교회적 사상을 갖게 되자 그의 영지인 낭트 지방의 주교 장이세 역시 그를 탐탁치 않게 여겼고 결국 귀족과 결탁한 주교가 질드레에게 살인죄를 덮어씌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드레는 왜 결백하면서도 거짓 자백을 했던 것일까? 소설가 브라이언 스테이블 포드는 질드레가 자신이 짓지 않은 죄를 자백한 이유에 대해 그의 가문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속한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I'm a sinner. I killed the boys. Burn the devil down! 만일 죄인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재산의 일부를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다는 관례가 존재했다. 실제로 자신의 죄를 자백한 질들의 재산 상당수는 그의 가족들에게 그대로 남겨졌으며 훗날 그의 가문에서는 왕이 나왔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질드레는 정말 정치적인 음모와 모함에 의해 희생된 것일까? 나라의 영웅에서 600여 명의 아이들을 살해한 끔찍한 살인마로 기록된 질드레 남작. 과연 그는 역사에 기록된 대로 살인자였을까? 아니면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고 만 것일까? 끊임없는 논란을 뒤로한 채 질드레 남작은 지금도 수많은 잔혹동화 속에서 잔인한 주인공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